우리 제자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쯤 제가 이거 찍는 날짜가 1월 11일입니다. 금요일인데요. 어때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이제 한 주간 프로들의 바둑을 많이 봤는데요. 프로들의 바둑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판을 좀 골라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첫 번째 바둑은 아마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뭐 이름 있는 선수들 바둑을 많이 보시죠. 사실 저도 뭐 그렇게 뭐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만 요 바둑 같은 경우에는 좀 어린 친구들의 바둑입니다. 이 바둑 리그에서 둔 바둑이고요. 흑이 이제 서현준 선수고 백이 백현우 선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바둑은 제가 끝내기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게 많아서 끝내기에서 좀 들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끝내기를 할 때는 원래는 쉽다라고 하면 쉽고요, 어렵다고 하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 끝내기를 할 때 이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일단 돌의 사활입니다. 물론 이게 프로들의 바둑이다 보니까 이 사활에 걸리는 경우는 없는데요. 지금 이 경우가 좀 사활이 좀 애매하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뭐 이거 프로들의 바둑이니까 뭐 당연히 안 잡히는 건 당연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두어서 이제 안 잡히는 궁도죠. 이게 기역자 혹은 이렇게 구부러진 사궁이 있어요. 구부러진 사궁. 요 사궁은 일단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건 살아있는 거고요.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건 일단 사활입니다. 하여튼 뭐 사활이 끝났다고 치고 끝내기가 되면은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끝내기라는 시작점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바둑을 둘 때 어떻게 시작을 하죠? 귀에서 변으로, 변에서 중앙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반이 모두 끝났다는 얘기는 어쨌든 중앙이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끝내기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귀로 가요. 자,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가 일단 귀, 변, 중앙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가 되냐? 우리가 정석을 하던 뭐 포석을 하던 이게 딱 거의 정해져 있는데요. 돌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이게 제일 많습니다. 돌이 붙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돌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는 것도 별거 아닙니다. 돌과 돌 사이에 한 칸이 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이치를 알았으니까 돌과 돌 사이에 붙었죠. 얘도 붙었네요. 얘는 이제 붙기도 했지만 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얘는 떨어진 겁니다. 원래 요 경우도 이렇게 돼 있는데 미리 해서 그런데요. 요 돌과 요 돌이 이제 하나 떨어졌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끝내기가 좀 어렵다라는 건 돌의 사활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돌의 사활이 왜 중요하냐면 선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선수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흑이 아까 제가 요걸 뗐는데요. 여기 두는 이유는 뭡니까?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흑이 들어가고 백이 막더라도 젖히면 못 쌓이잖아요. 무조건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절대 선수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가 될까요? 이제 바로 귀죠, 귀.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일단 사활이 중요하다는 거 첫 번째 인식을 했고요. 그러면 돌이 붙었을 때 두시는 방법은 느는 방법이 있습니다. 느는 방법이 있고 젖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흑이요. 젖혀서 백이 막고, 백이 막아야 되죠? 네, 이쪽으로 막고 흑이 이었다. 이러면은 일단은 약간 당하는 건 있습니다만 백은 다른 데 두어도 됩니다. 그런데요, 흑이 이제 늘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늘면은 백이 다른 데 두었다고 볼까요? 흑은 한 칸을 띄어버리면은 백의 모양을 완전 폭발을 해버릴 수가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돌이 붙었을 때 젖히는 게 있고, 젖히는 방법이 있고, 느는 방법이 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된다? 네, 느는 게 정답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 첫 번째가 늘었습니다. 뛰는 수가 있으니까 이제 백은 어쩔 수 없죠.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돌이 붙었죠? 그러면은 이제 젖히는 게 자동으로 선수가 되겠습니다. 젖혀서 있고요.
뭐 끊기면 잡히니까 당연히 이제 지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볼 건데요. 여기는 돌이 붙었습니다. 얘는. 자, 그러면은 여기도 젖혀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젖혀 있게 되면은 후수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둬야 된다고요? 네, 그냥 넣는다라는 거예요. 자, 늘었을 때 백이 만약에 손을 뺀다면 흙이 어디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네, 여기서 보시면은 네, 이렇게 비막 끝내기로 하죠. 여기까지 이제 팍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은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양에서도 흙이 늘자 백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처리를 했죠. 이 모양에서 흔히 이제 비막 끝내기라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비막 끝내기,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릴 텐데, 이 비막 끝내기 좀 비슷한 건데, 하여튼 요건 날일자로 갔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따로 뭐 또 기회가 되면 좀 하고요. 오늘 이 바둑에서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눈목자로 가든 날짜 가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이쪽이 되죠. 돌과 돌 사이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두라고요? 네, 이 가운데 자리로 마늘모 자리로 두시면은 이게 이제 백이 안 막을 수가 없어요. 안 막으면 어디까지 갈 수가 있다? 네,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비막 끝내기 혹은 한 칸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돌과 돌 사이 하나가 빈 공간, 여기가 공배가 되겠습니다. 자, 실전에서도요. 자, 이쪽에 마늘모로 가고 백이 막을 수밖에 없죠. 이제 하나 젖히고 막았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제 2선 끝내기는 모두 끝났고요. 여기서 이제 흙이 하나 찔러 놓고 막고 젖혀 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자체만으로는 선수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백이 손을 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의 급수는 어디가 되죠? 네, 끊는 수가, 들여다보는 수가 급수가 되고 당연히 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탁 끊어 볼게요. 끊으면은 백이 단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양단수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이어야 되는데 이 모양을 보시면은 네, 이거 한 탁 붙여놓고 연결하죠. 막아야 되는데 백이 탁 흙이 늘어버리면은 흙이 이제 백을 잡게 되죠. 자, 어쨌든 끝내기가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백은 어쩔 수 없이 이쪽 약점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됐고요. 자, 보시면 이제 귀 끝내기 했죠. 여기 변에 끝내기 했죠. 귀에 끝내기 했죠. 변에 끝내기 했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변은 다 끝났어요. 마지막 중앙은 네, 최종 끝내기가 요 자리가 됩니다. 자, 오늘 요 바둑은 설현준 선수와 이 백혜원 선수가 이제 바둑 리그에서 둔 바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바둑을 이제 유심히 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요즘에 AI로 승률이 다 나오다 보니까 뭐 백이 뭐 몇 집 이겼네, 뭐 어쨌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예 안 봐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매우 잘못하신 거고요. 여러 프로들이야 뭐 이런 거 다 아니까 안 보는 것도 뭐 그렇다 치는데 여러분들은 끝내기에서 승부가 많이 결정이 되죠. 네, 그래서 끝내기 요령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선 돌이 붙은 경우가 있습니다. 돌이 붙었다 그러면은 젖혀 이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내려서면은 다음에 비막 끝내기가 있다. 그래서 내려서야지 선수다. 이 모양도 보시면은 돌이 붙었어요. 나란히 붙으면은 젖혀 있는 게 아니다. 늘어야지만 절대 선수가 된다. 근데 또 하나 이제 보시면은 네, 내가 돌과 돌 사이가 하나가 비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늘모로 뒀을 때 역시 안 받을 수 없다. 네,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끝내기도 귀부터 변, 중앙 순서로 간다. 자, 두 번째는 돌이 붙는 경우와 떨어지는 경우 두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붙을 때는 늘고 하나 떨어질 때는 마늘모로 가고. 그러니까 이 형태만 잘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도 끝내기에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네. 여러분들께서 끝내기를 하실 때 뭐 이렇게 이런 제가 설명을 드린 것만 하더라도 사실 그게 고급자 영역입니다. 뭐 인터넷으로 치면 최소 7단이고요.
뭐 기형급수로 가면 1급 정도 돼야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끝내기라는 거는 공부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오늘 말씀드린 귀변 중앙으로 간다. 돌이 붙었을 때, 한 칸 떨어졌을 때, 요것만 잘 기억하셔도 이게 알고 모르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여러분들께서 이 형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내기 요령. 자, 이번 주에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24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바둑도 많이 넣으시길 바랍니다. 바둑학교에서 인기를 판매하는 USB 강좌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좌는 23년에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1년 구독입니다. 하루 1,000원의 비용으로 1시간 강의를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인한 광고와 끊김없이 강의를 모두 시청할 수 있습니다.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서비스도 풍성합니다. 영상만 시청하시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죠? 월 1회 강남 도장 수업에 참가하셔서 저에게 진단과 평가를 받아보세요. 아울러 9만원 상당의 USB 강의 1개를 더 드립니다. 두 번째 강좌는 모든 것 시리즈입니다. 모든 것 시리즈는 기형급수 강 5급부터 3급까지 온라인으로는 4단부터 6단 정도 기량을 가지신 분들이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중반 전투를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데요. AI 정석의 모든 것으로 초반을 끝내면 침입의 모든 것으로 전투를 준비합니다. 전투의 모든 것으로 싸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요. 공격의 모든 것에 도전해보세요. 거기에 실전 4월까지 마무리하시면 여러분은 어느덧 1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 강좌는 기본 시리즈입니다. 기본 시리즈는 초반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바둑이란 무엇인가로 기본 개념을 세우고 기본 포석으로 초반을 완성합니다. 기본 행마로 돌이 움직이는 요령을 익히고 맥과 사활로 기본 공부를 마무리하시면 여러분은 어느덧 3급의 기량에 도달하실 겁니다. 아울러 USB 강좌는 개별 구입도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과정은 바둑학교 최고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바둑을 직접 설명 듣고 싶으시죠? 강좌가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은 남의 바둑입니다. 남의 바둑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대국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설명드리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나의 바둑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고의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바둑학교 강의 시리즈를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둑 공부가 쉽지는 않지만 저와 함께 열심히 하시면 1급의 꿈이 그려지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전화 문의는 02-554-3988 02-554-3988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